자, 불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죠, 현재. 구속도 있지만 완전히 이제 풀려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귀국은 하겠지만 나 불구속 시켜주면은 뭐 돌아와서 수사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한국 귀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돌 반 된 아들과 함께 있잖아요. 아들 얘기를 정유라 씨도 꺼냈습니다. 역시 그 장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 뭐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그냥 애기가. 보고 싶으세요? 아기가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가 지금 현재 그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구속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검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귀국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일단 거부했고요. 그리고 또 덴마크 법원에서 긴급 인도 구속을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구금 기간이 4주간 연장됐습니다. 즉 이번 달 30일까지는 구금된 상태로 있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자진 귀국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정유라 네. 씨가 여러 가지 그런 국내로 송환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저항을 하고 계속 머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귀국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변호사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얀 슈마이더라는 변호사가 지금 네. 현재 선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은 이제 그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뭐 국선 변호사를 하더라도 의뢰인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인데 네. 덴마크 경찰과 법원이 덴마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 즉 한국의 정치적인 논쟁에 관여하는 것 같은 그런 취지의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갈 텐데 이틀 내에 다시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네. 상당한 시일 동안 국내 송환을 이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정유라 씨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을 떠난 정유라 씨, 이제 일단 독일로 넘어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덴마크와 독일을 오가는 것도 돼 있습니다만 대체로 덴마크에 더 오래 있었던 걸로 설명하는 거죠. 일단 그 8월 12일 날 그 정유라 씨가 그 아들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으로 간 다음에 그 독일 지역에 이제 헤센에 있는 슈미텐 지역에서 네. 상당 부분 거주하다가 네. 그 이번에 체포된 덴마크로는 9월 말에 갔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덴마크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서 최근에 지난해 12월 중순께에 네. 이제 지인과 함께 쇼핑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2주 전에 다녀왔다는 이 정유라 씨 얘기에 맞춰보면 그때쯤 프랑크푸르트에 간 건 맞긴 맞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동선이 일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그 이번 덴마크 체포된 지역에서 발견된 어떤 그 검정색 밴이 발견됐는데 그 차량으로 덴마크 지금 올보르 지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차로 10시간이면 그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슈미텐 바로 옆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있고 또 철도도 있지만 이렇게 검정색 밴을 이용해서 아이와 함께 10시간 가량에 있는 이 덴마크로 오고 가면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시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게 다 설치되어 있고, 그 독일, D자로 써진 독일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내가 돈이 없다. 왜냐면 이제 돈을 독일로 많이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특별검사가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정유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가긴 갔는데 쇼핑 안 했다. 난 돈이 땡전 한 푼 없다고 말합니다. 어떨까요? 또 듣겠습니다. 덴마크요? 예. 9월 말에 왔어요. 9월 말부터 그럼 여기 계속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럼 아까 독일 가셨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비자 때문에. 네, 비자가 독일 비자로 나와 있고 저희 집이 독일 슈미텐에 있어가지고 그럼 그 언제쯤 가셨나요? 독일에 간 때가? 2주 전에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하루 머물다가 왔어요. 찍고 왔어요. 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도 아니라 슈미트는 거의 지나쳐서 온 거고 이 위쪽에 제가 동네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 그거 뭐 매매 계약서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자, 이 슈미텐 지역 그리고 올보르 지역. 근데 올보르 지역에 뭐가 있긴 있나 보군요. 네, 그 올보르 지역은 그
어쨌든 그 정유라 씨가 있었던 지역의 공통점은 근처에 승마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덴마크 올보르 인근에 있는 승마장에는 네.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하는 10억 상당의 비타나 V라는 네. 명마가 그곳에 네. 있었고요. 실제로 어저께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말을 타기 위해서 덴마크에 왔다고 정유라 씨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장소인 덴마크 올보르에서 독일 네. 슈미텐 지역 이곳에서는 뭐 비덱 타우누스 호텔 등 여러 채의 주택이 네.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것과는 차량으로 10시간 거리다. 그래서 네.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기 쉬운 용이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자택은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신 기자. 저희가 이제 영상 좀 보여드릴 텐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저께 바로 정유라 씨가 체포된 바로 거주지인데요. 아, 강아지, 고양이 사료가 눈에 띄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네. 기자가 직접 가보니 고양이 5마리가 창고에 따로 이렇게 있었고. 아, 이게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던 덴마크 집 지하에 있던 아주 토실토실한 고양이군요. 5마리입니까? 그렇습니다. 5마리가 저희 기자가 센 걸로는 5마리였고요. 일부 언론에서 9마리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개도 2-3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독일에 있을 때도 정유라 네. 씨는 이렇던 반려견을 한 20마리 정도 데리고 있어서 동물 학대 혐의가 문제된 적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짚어 넘어갈 게 아까 네. 정유라 씨가 돈이 없다고 분명히 네. 말했는데 사실 저렇게 많은 고양이 사료 또 강아지 사료를 살 때 네.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또 네. 주변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쌀이라든지 음식 그런 게 많이 발견됐는데 그런 건 어떤 돈으로 샀는지 물어보고 네. 싶습니다. 삼성에게 청구하지 않았을까요? 네. 삼성의 어떤 지원 계약에 보면은 이 고양이 오줌 쌌을 때 패드까지 지금 네. 비용으로 청구를 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정유라 씨나 또는 최순실 씨가 이 유럽에 도피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삼성 측의 어떤 지원이나 협조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네. 특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셨던 이 한 주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이제 4시간 동안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옷장 속에 숨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96년생이니까 22살입니다. 성인이 됐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글쎄 모든 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최순실 씨가 대신해준 정유라 씨. 뭔가 좀 공포에 질렸겠군요. 그렇습니다. 4시간 현장 조사 끝에 체포됐는데 당시에 옷장에 숨어 있었다라는 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정유라 씨가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지 경찰이 들이닥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상당한 공포심에 떨고 있었겠구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뭔가 당당하게 맞서서 이야기를 하고 항변하기에는 뭔가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내 신병이 여기서 붙들리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피를 해보려고 하는, 몸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방어 행동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덴마크와 연고가 뭔가 있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을 근거로 덴마크를 왔다 갔다 했던 걸로 보입니다만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자, 세계일보가 작년 10월 말 이른바 태블릿 PC를 통해서 국정농단, 국정개입의 근거가 뚜렷하게 드러난 직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사진인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 인터뷰한 위치가 독일 헤센주의 한 호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인터뷰 위치가 덴마크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당시부터 나왔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 말고도 지면에 네. 나간 사진을 보면 최순실 씨, 바로 저 사진입니다. 나오는 사진입니다. 아랫부분에 콘센트가 보이시죠? 네. 바닥에 붙어 있는 콘센트가 보이실 텐데요. 네. 이게 언론에서 보도했을 때 독일의 한 호텔이라고 했는데 독일은 네. 이 건축 관련 법상 이 네. 콘센트를 지면에서 30cm 떨어져서 약간 위에 네. 설치하는데 네.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가 바로 저렇게 지면에 붙여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TV나 무슨 전자제품 코드를 꽂는 위치가 바닥에 바짝 붙은 게 덴마크고 30cm 올라온 것이 독일이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규제나 규정이 다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규격에 따르면 도저히 독일이 아니라 네. 제3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요. 네. 네티즌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각 나라별로 콘센트 모양이라든지 또 이런 규격을 잘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가 아닐까 이런 추정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자, 일단 세계일보가 인터뷰할 땐 독일의 헤센주에 와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뒤에 보이는 배경으로 보아 덴마크가 아닐까 싶었는데 어쨌건 정유라 씨가 체포된 것이 덴마크란 점 때문에 글쎄 무언가 좀 미묘한 연결고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관련된 얘기 지금 또 떠나보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자기의 대학교 특혜 입학 얘기도 오늘 꺼냈는데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